이 충자하고 어쨌든 이 충자하고 같다고 그랬죠. 빌충, 비어있는 상태. 충을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이게 사주 원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것, 이렇게 나눌게요. 원국에서의 충의 의미는 요거하고 이제 구분을 지으려고 여기는 이제 변을 다르게 했어요. 운에서 오는 거는 이거는 빌충, 비어있는 상태, 원국은. 운에서 오는 거는 부딪히는 것. 충이라는 거는 극의 극단적인 경우. 극하고 충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극이라는 거는 극하고 충이 있으면, 요것도 이제 원국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극이라는 거는 그냥 이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지그시 누르는 것. 스테디하게. 지그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압박하는 것. 사람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만약에 극을 한다 그러면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극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건 계속 권투로 치면 잽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잽을. 한 방향으로. 근데 충이라는 거는 뒤에서 지그시 미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힘을 딱 줘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임팩트가 강하죠. 그래서 극하는 것에 극단적인 케이스. 극적인 케이스가 더 많이 좋겠다. 극적인 케이스. 원국에서 충이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원국에서 어떤 A라는 기운하고 B라는 기운이 서로 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비어 있다는 뜻이냐면 마치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거예요. 절대 용합할 수 없는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상호 기운을 소진하는 거죠. 물과 기름, 융화라는 차원에서 기름이라고 썼는데 물과 불이라고 합시다. 물과 불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 공간에. 인접한 공간에. 물의 기운하고 불의 기운이 공존하면 물이 불을 끌 수도 있고 불이 물을 다 증발시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이 나는 물이야. 나는 물로서의 성질을 도모할 거야. 불이 나는 불로서의 현상을 도모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이것이 서로 정반대 성질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기운도 소진하고. 그래서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 더 명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인목하고 신금이 충이잖아요. 인목은 봄의 기운이에요. 신금은 가을의 기운이에요. 봄의 기운은 하고 가을의 기운이라는 것이 성격이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계속 자라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 거고 정반대의 기운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얘네 둘 다 기운이 떨어지는 거지, 에너지가. 그래서 이 원국에서 빌충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비어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기운이 없어요. 얘네 자체 기운이. 만약에 인목이 원래 100이라는 에너지 레벨 각각 갖고 있었다고 하면 둘이 붙여놨을 때 얘가 40 이하로 떨어지고 얘도 4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게 원국에 있는 충이에요. 근데 운에서 오는 충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원국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이 인목의 기운이라고 치면 B가 이제 신금의 해가 되었을 때 요 두 사이는 우리 이제 똑같이 충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의 상태, 인의 기운보다는 상태, 인의 상태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거기 임일간이라고 치면 이 임일간한테 이 임목은 뭐냐면 밥그릇이 되거든요. 자기의 밥그릇. 밥그릇인데 밥그릇이 차 있는 사람은 신년이 오면 얘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엎어져 있던 사람은 신년이 오면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의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에서 오는 충은. 상태 전도. 그래서 여기 이제 충돌이라고, 충돌할 때 충자, 부딪힐 충자를 써놨어요. 우리 천간에서 간에서 합을 볼 때, 합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양이 갑에서 시작해서 무에서 이제 고조화될 때, 반대로 음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천간의 합의 뜻이 이렇게 되면, 자, 갑기합인데 이게 음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음양합. 천간의 합은 음양의 합이다. 왜냐하면 요 두 개의 기운이 서로 관계가, 갑이 을을 바라볼 때는 자기 부인의 관계고, 을이 갑을 바라볼 때는 자기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합이다. 을경도 마찬가지고 병신도 마찬가지고 다 음양의 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자, 갑, 을, 병, 정, 무, 양이 이렇게 고조화됐다가 음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잘라서 토는 극만 있고 충은 없다라고 그랬고, 요게 갑하고 을은 목, 병하고 정은 화, 여기는 금, 수일 때 양목, 그러니까 목하고 대립되는 게 금의 기운인데, 거기서 음양이라는 거를 하나 더 조건을 달면 양목하고 양금은, 목하고 금이라는 성격이 대립되는 거는 이해하잖아요. 목하고 금, 화하고 수는 서로 대립 구조이잖아. 그런데 음하고 양을 따졌을 때 양하고 양은 서로 반발하고 음하고 음도 서로 반발해요. 요 두 개의 조건이 겹친 거예요. 극이랑 충이라는 거는 천간에서. 자, 갑경이 충인데 얘는 목 대 금이면서 양 대 양이에요. 여기서는 양과 음이라서 이건 이제 음양합이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양 대 양이라서 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십성으로 보면, 십성, 그러니까 여기는 내 남편 내 부인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내 것이 아닌 애인의 관계거든, 이거는. 자, 극이 이렇게 있고, 극 중에서 이렇게 좀 특이한 녀석들은 모아서 충의 관계다. 극이라는 범주 안에 들긴 하지만, 요렇게 페어링이 될 때, 요렇게 페어링이 될 때, 요렇게 네 개는 극이라기보다는 충으로 기억하세요.
천간충은 이렇게 4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무토와 기토를 충이라고 하지 말고, 이 합을 합하고 충하고 이제 또 대비를 해보면, 합을 묶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물리적인 거는 묶이는 거고, 화학적으로 변질이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고, 묶여서 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융화를 하는 거예요. 둘이 묶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합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충이라는 거는 상반된 이질적인 두 개의 기운, 정반대의 두 개의 기운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불안정해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비어있음이라고 비슷한 얘기죠. 불안정하니까 유동적인 거예요, 이거는. 폭발물질 같은 게 안전장치가 여러 겹이 있는데 그게 제거된 상태, 활성화되기 직전의 상태, 밖에서 어떤 요소든지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면 갑자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국에 어떤 사람이 원국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나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 인이라는 글자하고 충이 될 거 아니에요. 1번이든 2번이든.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자, 충이잖아요. 충이고, 충이라는 게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고 그래서 비어있다. 요 자리가 우리 궁성론 했으니까 누구의 자리예요? 배우자의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일지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일지에 충이라는 기운을 형성하고 있는 사주의 사람이라면 배우자와의 연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충이라는 게 불안정하고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유동적이다. 배우자와의 이 부부의 연애, 인연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쓰는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지충을 보면 우리 지지의 합할 때 지지합은 이렇게가 합이라고 그랬죠. 지지의 육합의 의미 자체는 궤도를 같이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궤도를 같이 공유하는 것끼리 합을 한다. 근데 지지의 충은 요 개념의 반대예요. 궤도의 공유가 전혀 없는 것, 정반대인 것.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다 충이에요. 좌우충, 요요충, 인신충. 지지에 이제 충이 6개가 성립이 되는데 인신사해.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생지요. 생지. 생지의 충이다. 그러면 일단 충은 충인데 생지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방향성도 짙고 속도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 4개 전체 다 사실은 뭐 사건, 사고, 교통사고 이런 거하고 뭐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 2개를 또 구분을 해보면 인신충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나중에 살을 할 때 역마살을 할 건데 역마살이 요 4개의 글자예요. 강한 이동성. 그래서 뭐 교통사고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분주한 경우가 많고 변화도 많고 그리고 2개 다 공인 교통사고도 관련되고 해외 인연 이런 것도 관련이 돼요. 공이.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사해충은 또 인신충하고 살짝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정신적인 면하고 많이 관련돼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음과 양의 반대. 얘가 육양의 기운이고 얘가 육음의 기운. 극단성끼리 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정신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남모르는 내면의 갈등 이런 걸 껴안고 가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예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사해충이 이 충의 기운이 심화가 되면 사주에 따라 다른데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약간 사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심한 케이스를 본 거는 레즈비언이었어요. 자기의 성적 정체성까지도 혼란을 겪는 사람을 봤어요. 어쨌든 사해충은 조금 정신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좌오묘유. 좌오묘유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죠, 우리가? 네. 왕지. 왕지라는 거는 기운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죠. 지장간이 순일하게 되어 있고 색깔도 진하고. 그래서 요거는 좌오묘유는 나중에 우리 살을 배울 때 도화살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게 도화살이에요. 근데 도화살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색깔이 진하단 말이에요. 선명하고. 왕지끼리 좌오가 충하고 묘유가 충을 해요. 이렇게. 여기가 충. 그래서 왕지끼리 하는 충이기 때문에 충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한 거예요. 이거는. 충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진술, 축미. 진술, 축미의 이름은 뭐죠? 고지도 되고 묘지도 되고. 자, 이제 어감을 지금 건드리면 또 헷갈리려나? 어감의 고와 묘가 어감이 살짝 다른데, 묘라는 거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 이게 묘지할 때 묘자잖아요. 바깥에 있던 게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묘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깥에 있던 게 안에 들어갈 때 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고라는 말은 이게 저장이라는 뜻이 저장할 때, 창고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무언가인 거예요. 고는. 근데 약간 방향이 반대의 개념이죠. 벌써 들어가 있는 것과 이제 가는 이 방향 다르죠. 근데 요거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진과 술이 충하고 축과 미가 이렇게 충을 하는데, 얘네는 다 똑같은 토끼리 충을 해서 이제 붕충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주에 진을 갖고 있는데 술년이 되면 충을 하겠죠? 근데 진은 무엇의 고죠? 고지인데 무엇의 고지예요? 진의 지장간이 뭐죠? 우리 진술충미는 지지에 있는 토들은 지장간이 3개잖아요. 구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기는 비율이 가장 작고 항상 다 음이에요. 술은 뭐냐면 얘가 신정무거든. 음이에요, 다. 음양을 나눌 때.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지장간으로 살짝 돌아갈게요. 진이
수의 고예요. 이게 중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야. 가장 작은 비율로 지는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임수, 양수의 고지가 돼요. 나중에 우리 그 관계를 다 따질 거예요. 어쨌든 얘는 양수잖아요. 수의 기운을 진이 음의 형태로 바꿔서 왜? 양은 계속 발산하니까 음은 수렴하잖아요. 음의 형태로 개수의 형태로 양수를 개수의 형태로 바꿔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비율로 씨앗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은 수의 고라고 그래요. 수의 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앞서가는 건데. 근데 자, 고지하고 묘지가 충을 얘기를 하는데, 자, 진은 여기 개수를 갖고 있어요. 개수를 갖고 있는데 운에서 술이라는 기운이 와서 진을 이렇게 충하게 되면 고잖아. 창고가 그때 열려요. 열려서 그때 개수가 기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개와 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조금 앞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술이 오면요? 충이 될 때. 거꾸로인 경우도 마찬가지지. 술이 있는데,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진이 올 때 술 중에 있던 정화의 기운이 그때 움직인다. 상태가 전환된다. 창고가 열려서 닫혀있던 창고가 열려. 깨져서. 어쨌든 러프하게만 이렇게 알아놔요. 나중에 요거는 토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달 뒤에 따로 모아서 다 할 거예요. 토들은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사주에 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방금 공부했는데 인신사해 생지충이 다 들어있잖아요. 좌오묘유도 마찬가지고 진술충미도 마찬가지고 지지 전체가 생지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왕지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제 고지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체가 이런 사람들의 사주는 극단적이에요. 대귀, 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대귀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사주가 이 역학계에서는 유명한 사주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고요. 우리 책에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가 나와요. 이게 진술충미가 들어있는 케이스고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있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생지든 왕지든 고지든 요것들로만 다 충이긴 하지만 지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대부 대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서에. 자, 이제 합하고 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주에 합이 많은 사람이 있고 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합이 많은 사람들은 투쟁을 싫어해요. 투쟁을 싫어하고 그냥 융화되는 걸 좋아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쪽을 누가 주장해도 네, 저쪽을 주장해도 네. 퇴계 이황 같은 선생님, 노비 둘이 찾아와서 다투다가 대감마님 한 명이 주장하죠. 와,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다른 노비가 반대쪽 주장을 할 때 그래, 네 말도 맞다. 이런 게 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충이라는 거는 기운이, 충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기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과 기름이나 물과 불처럼 전혀 다른 기운들을 섞여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기운들이 자꾸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투쟁성이 높아요. 호전적이지, 충이 많은 사람들은. 반발도 심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명석하죠. 다 스마트해요, 사람들이. 왜? 계속 경험하니까. 싸움의 환경을. 그래서 합이 맞는 사람의 사주는 그냥 우리 그냥 흔히 하는 일반적인 얘기로 그냥 사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충이 많은 사람은 사건과 사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계속 싸우는 기질, 이질적인 기질만 사주에서 계속 갖고 있는데 좌충우들이 많겠죠.
합의만은 왜 사연이 많아요? 합의만에 왜 사연이 많냐면 합의라는 거는 두 개의 기운이 묶이는 거잖아요. 예. 자와 축이 묶이고 갑과 기가 묶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때 갑은 갑이라기보다도 자꾸 토가 될 수도 있고 토를 자꾸 쳐다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왜곡이 되는 거죠. 본래 본성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십성을 배우면 이 갑은 어떤 의미다 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해 보면 이게 어떤 사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용어로는 사연으로 가요. 사연. 뭔가 엮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환자로 받았던 아이가 얘가 11살이었나? 10살. 10살. 네, 맞죠? 이제 이쪽 병원에 환자로 온 아이의 사주가 이래요. 우리 이제 충 배웠잖아요. 여기서 충 한번 찾아봅시다. 임신. 모든 게 다 충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라서 간지를 한번 보자고요. 임목에 해당되는 천간은 뭐죠? 갑. 신금에 해당되는 천간은 경. 정확히 지금. 모든 게 다 충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굉장히 드물어요. 보기 이렇게 구성이 되기가. 간지도 다 서로 충이고 좌우도 다 충이에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아까 우리 충의 가장 큰 특징 불안정이라고 했죠. 불안정.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기운 자체가 다 각기 따로 이질적인 성분끼리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하고 모든 글자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면 정말 운을 많이 탈 텐데 운에 따른 업앤다운이 심할 텐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이런 기운의 조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오행의 기운은 어떤 걸까요? 자, 이 사주는 다 대립하고 있잖아. 모든 것들이 대립이잖아요. 이거를 명리용어로 상전이라고 그래요. 상전. 서로 싸운다고. 상전하는 사주예요. 이거는.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이라는 게 뭐가 될까요? 토. 아니면 수. 수의 수. 요 사이에 만약에 수기운이 끼어든다고 치면 우리 합하고 충하고 그 다음에 생하고 극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죠? 생이 우선이고 합이 우선이죠. 자, 여기서 수기운이 끼어들면 금의 기운은 여기는 극하는 거고 충이 되는 거고 일로 가면 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되고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수의 성분이라는 게. 이거를 우리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런 거를 통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관 통할 때도 통관 똑같은 글자거든요. 통관. 저럴 때는 수의 기운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쓰여야 돼요. 나중에.